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이 19일이었었고 그때가 진짜 딱 고점이었었죠. 이제 고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근데 고점을 잡는 게 조금 쉬웠었습니다. 왜냐면 120분봉상 50볼린저나 200볼린저도 명확하게 과열이었었고, 일봉상으로도 200일 이평이 지나가고 볼린저 50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고점이 되면서 크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저는 아마 이제 단기 반등, 요 하락을 되돌리는 이제 단기 반등, 아주 작은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일 빠졌으니까 길어봐야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되겠죠. 오늘도 지금 선물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하단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건 S&P로 봐도 S&P는 딱 닿여 있거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요만큼의 되돌림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되돌림을 하고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이사항으로 오늘 사실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야 사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은행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 금리를 내리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하는 RP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다 오늘이 25일이잖아요. 6월 25일인데 12조짜리도 그렇고 9.5조짜리도 그렇고 다 25일로 맞춰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가 사실 오늘 이제 끝났단 말이죠. 결국 오늘 만기여서.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이제 내일, 보통 이제 다음날 이랬었는데, 이때 보면 이제 16일날 없어지고 나서 17일날 이제 다음날 그래 10조 정도 해줬었는데, 이걸 이제 연장해주냐 마냐가 관건입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RP를 연장을 안 해주면 지금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이제 25bp 내렸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RP를 또 무제한 RP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RP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22인데 모든 CD면 단기 금리, 이제 보통 한 1년 미만 단기 금리가 또 다시 2.75로 다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럼 RP가 이제 폭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이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약간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금리도 최근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10년 금리는 한 4.3대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 같은 현상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율이 받쳐지지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우리나라가 붕괴하는 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또 살펴보죠. 이제 결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요 하락분을 되돌리는 파동이 요 정도였고, 이제 그게 끝나고 다시 이제 한번 내려가는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 LD갭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비싼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입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비싼 편이고요.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은 국내 쪽이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두 나라 다 비싸 보입니다. 두 나라 다 이제 거의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크게 변동은 없이 단기간은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질 금리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쪽 금리 차트를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실질 금리가 워낙 바닥 수준이어서 더 내려갈 룸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보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죠. 이제 보면은 ISM
제조업, 뭐 비제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좀 반등을 했었고, 뭐 비제조업은 뭐 소폭 내려오는 모습 보였었고, 수출액 전년동 대비는 뭐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버핏 지수를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는 뭐 이제 고점을 치고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높은 수준이긴 해요.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이라 뭐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뭐 계속 보여지고요. 국내 쪽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체가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고 뭐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오늘 또 롯데카드 쪽 팩토링이라고 해서 약간 좀 부실 이슈도 있었고 해서 여전체는 뭐 결국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이제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 이제 금리 차이를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결국 리바운드를 할 확률이 높지 않나. 실제로 이제 발행 시장에서 그만큼 강세로 요즘에는 찍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뭐 코스닥은 최근 기준으로 조금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나스닥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엔 아무래도 의약품 쪽, 이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결국 뭐 방산 쪽, 운수 장비, 조선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그냥 지수랑 동행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수출 쪽은 뭐 계속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랑 이제 나스닥 상대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좀 특징적인 요소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고점 치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소폭 일단 숏 포지션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또 살짝 감소를 했고 여긴 또 이제 이 평이 좀 숏 포지션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절대 규모는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포지션이긴 하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이제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현물 외국인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단기 구간은 이제 좀 매도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는 뭐 여전히 개인만 샀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 5천억 정도는 좀 매수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뭐 사실 개인이 수급은 훨씬 더 현물로 봐서도 그렇고 이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고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고요.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방송 대비해서는 한 2천억 정도, 한 3천억 정도 가량 뭐 좀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17조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지준이 한 50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TGA 정부 현금이 이제 380억 달러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RRP는 한 86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고요. 좀 순유동성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312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면서 자산 감소도 한 312억 달러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BDI가 좀 반등이 좀 있었고 SCFI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어서 뭐 증시랑 지금 사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유동성이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길게 봐서는.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서 뭐 매번 말씀드린 대로 뭐 결국 양적 완화를 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양적 완화는 결국 이 지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넘어가고 네. 쭉 그냥 넘어가면요. 네.
또 PC 물가 발표도 있죠. 이제 28일 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한번 네.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 뭐 낮게 나올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긴 한데 PC가 이때죠. 28일 날. 그래서 이때 이제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그렇게 낮게 나올 확률은 전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추세 자체가 PC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지금 좀 약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서 뭐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닷컴버블 수준으로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부 부채는 뭐 여전히 너무나 많은 상황. 뭐 금 같은 경우에 통화량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이 SOFR 빼기 EFFR이 결국 계속 이 0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없다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나리아 같은 존재인 거죠. 뭐 바로 건물이 이거 튀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닌데 동굴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가스가 타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유해 가스가 사실 이미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걸로 지금 사람들이 다 메꾸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기 국채가 아직 발행이 좀 많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3,325억 달러가 캐시 기준으로 더 발행이 돼야 되고요. 장기 국채가 사실 3Q, 4Q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단기고 이게 장기인데. 왜냐면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RRP 때문에 단기 국채를 찍었던 건데 이 RRP 때문에 RRP가 이제 690억 달러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지준이 계속 줄어들 거고 뭐 이게 그래서 지준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QT를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멈출 수 있으면 이런 거죠. 결국 컵에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지준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꽉 차서 더 줄면은 좀 안 되니까 QT를 멈추자. 멈추는 것까지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이제 QE는 못 하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어거지로 채우려고 하면 이제 이게 RRP가 늘어날 텐데 이러면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은 뭐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쭉쭉쭉쭉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최근 걸 좀 업데이트를 못 하긴 했는데 국내도 결국 예대율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은행 예대율이 지금 이건 뭐 전체 이제 비금융까지 합쳤을 때가 87인 거고 은행만 봤었을 때는 거의 9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금리를 오늘도 내렸지만 아무리 내려본들 은행 대출 금리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예금이 없는데 결국 대출로 나갈 수 있는 예금이 없는데 뭐 굳이 대출 금리를 싸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출할 수 있는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추세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조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고 있었던 거고요. 금은 올라가는 추세였고 WTI는 또 내려가는 추세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추세였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가는 추세, 엔비디아는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이제 점수화 시켜보면은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고 10년물에도 그냥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금선물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조금 애매해요. 사실 추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국고 3년물은 뭐 볼린저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고요. 국고 10년물로 봐도 뭐 지지부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약간 추세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신 벌어져 있고 모여 있죠. 슬슬 바닥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슬슬 바닥이 한번 왔다. 좀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 4.34 정도 되는데 한 4.2까지도 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뭐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거의 벌어져 있고 거의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는데 거의 다 바닥은 와 보인다. 뭐 RSI도 그렇고 뭐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바닥 근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 뭐 조정을 이제 보일 때가 된 것 같아요.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지고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고점을 저는 본 게 아닌가,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여기도 뭐 좀 애매해요. 지지부진한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는 모여 있죠.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51 볼린저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격을 봐도 이건 뭐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RSI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은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네요. 좀 애매하다. 좀 추세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좀 애매하네요. 뭐 여기도 그냥 추세가 조금 애매하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딱 볼린저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코인 쪽 살펴보면은 이제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추세는 숏 추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 이제 일봉 추세로는 조금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했던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추세로 봤을 때 일단 여전히 비트코인 중립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에서 조금 감소를 했고, 다시 이제 80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 아직까지는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봉 살펴보면은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했으니까 뭐 좀 단기 과매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이제는 할 때가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았나, 이제 초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으로도 아주 50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봉상으로도 뭐 애매하긴 하네요. 이제 일봉으로는 조금 애매한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분봉상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곧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리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애매합니다. 지금 추세로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뭐 나스닥은 뭐 120분봉상은 숏 추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숏 추세에 더 가깝긴 합니다. 좀 선행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요건데, 요 같은 경우 결국 3주봉 또 반절 나오고 거의 다 이제 지금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롱 추세,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단기 구간은 롱 추세에 더 가깝고 초단기는 조금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쪽은 이제 나스닥은 숏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주 초단기로는 저는 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이제 추세적인 점수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롱 추세가 많이 약화됐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도 롱 추세가 많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여전히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벌어져 있고 모여 있죠.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초단기적인 반등 정도 아마 예상이 되고요. RSI도 이제 30 밑으로 찍었기 때문에 초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시초가까지는 하락에서 시작은 할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따 차트 때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아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도 이미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현물이 아니라 선물 이제 일봉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결국 뭐를 보나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항상 내려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살펴봐도 여기도 이제 모여 있다가 좀 조정 보이고 벌어져 있다가 조정 보이고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결국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중기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모여있다 내려가고 모여있다 내려가고 벌어져 있고 결국 조정을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도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결국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RSI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RSI를 봐도 그렇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뭐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고점을 치고 지금 뭐 추세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미국을 따라서 아마 이제 여기 정도 반등 정도 전 주고 이제 요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줄 거라고 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결국 되돌림 정도 주겠죠. 이제 여기 되돌림이 뭐 44니까 여기에 결국 38이나 618 정도 되돌림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차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가 제가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시초가로는 좀 빠질 확률이 높은 게, 왜냐면 사실 여기가 뚫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1, 2, 3, 4, 5로서 이게 3이 1, 2, 3, 4, 5로서 되려면은 5가 여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물론 아직 안 내려왔는데 선물론 이제 지금 뚫렸단 말이죠. 선물론 이제 뚫려서 결국 이 선물가처럼 현물도 결국 시초가에서 한번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기서 한 파동, 그 다음에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 이제 다섯 파동에서의 이제 1, 2, 3, 4, 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사실 왔고 이제 이거를 120분봉으로 봐도 이미 120분봉상 과열이 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숏이 있었으면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이땐 사실 오히려 롱을 태워야 될 자리죠. 이제 이게 뭐 그냥 현물 120분봉으로 봐도 지금 거의 이제 50 볼린저 같은 경우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과매도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왔다가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51평 다 뚫려 버렸고요. 아주 초단기적인 반등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원래 뚫렸었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 반등 주고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이제 120분봉 상호 봐도 여기는 이제 약간 모자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더 빠지는 거는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주든 바로 반등을 주든 뭐 결국 반등이 곧이지 않을까 싶고, 120분봉 상 여기도 이제 50 볼린저까지 왔기 때문에 현물상 반등의 폭이 있을지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RSI도 그렇고 뭐 다우 같은 경우도 결국 요 구름대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코인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무너졌죠, 이제. 근데 이제 코인도 결국 단기적으로 130일 기준선에서 한번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단 기준선에 한번 막히긴 했는데, 막혔다가 다시 돌파, 재돌파 하지 않을까. 단기 반등 정도 주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뺐다가 결국 훅 돌파하면서 이때는 구름대를 좀 뚫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일 동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 살짝 주고 나서 요 하락분에 대한 반등 주고 다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니케이도 뭐 마찬가지로 아주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상황은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뭐 항생이 여기를 고점을 넘기긴 했는데 뭐 이게 장기 차트로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큰 하락에 되돌림 정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었다 해도 이게 뭐 지금 좋은 상황인가에 대해서 뭐 저는 좀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결국 이 기술적인 반등 요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ABC, 그 다음에 ABC 정도. 여기 지금 가장 크게 걸려있는 2평에서 결국 걸렸고, 많이 가봐야 130 정도에서 좀 크게 하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해 종합도 뭐 결국 계속 뭐 중국 쪽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주고요. 달러 인덱스도 사실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 보는데,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뺄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냐 마냐일 텐데, 뭐 저는 잠깐은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추세인 건 맞고요. 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고점을 만든 게 아닌가, 이 볼린저로 봤을 때 너무나 고평가여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어 보이고요. 국고 10년도 결국 뭐 여기서 많이 빠지기는 힘들 거라 보고요. 잠깐 조정 보이고 나서 재차 국내는 여기서 저항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재차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70년물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이만큼 A, B, C인 거고요. 이제 결국 뭐 이 하락분만큼 한 번 정도 더 뺄 수 있으니까 뭐 요 한 200일 2평 정도 130 정도까지 뺐다가 갈 확률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그냥 결국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를 지금 기간 조정으로 좀 나타내고 있고, 결국은 하락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넘어선 게 결국 이게 이 하락분의 ABC 정도 조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구름대에서 막히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아주 단기적인 반등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충분히 계속 조심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 반등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아서 시장이 뭐 금리 인하해서 경기가 좋아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대율이 다 차고 재정 정책도 많이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통화량도 늘리지 못하는 형국에서는 뭐 금리를 아무리 내려봐야 결국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결국 관세가 됐든 뭐 AI 과투자가 됐든 뭐 무슨 이슈가 터질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일 큰 건 결국 돈이 없다는 얘기고요. 돈이 없을 때 위기가 어떤 이유를 이제 명패를 달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국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좀 조심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